오직 부동산 변호사닷컴 채널에서만 들려드릴 수 있는 이야기. 오늘 영상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 도시공원 일몰제를 시행한 뒤에 많은 토지주분들이 재산권 침해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소송을 통해 취소한 사례가 있다고 해서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조만간 서울시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와 관련된 토지주 분들 오늘 영상 꼭 주목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해결사, 부동산 변호사닷컴 김재윤 변호사님 모셔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도시공원의 토지주분들이 2020년 7월 일몰제 시행으로 재산권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또 한 번 땅이 묶여버려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다행히도 저희 법인에서 진행했던 사건 중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부분을 모두 취소했던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와, 전부 취소됐다고 하니까 너무 궁금한데요. 빨리 들어볼까요? 예, 서울시는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일몰제 시효를 앞두고 2020년 6월 29일자로 의뢰인의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토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익침해 등의 사유로 인해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어떤 부분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을까요? 예, 의뢰인 토지는 다른 공원구역들처럼 보전산지나 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사도가 5도에서 7도의 평지에 가까운 완경사지이며 주거지 및 도로와 인접한 곳이었는데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도 환경성 평가 결과 2등급 또는 생태자연도 2등급 권역 중 과도한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이나 항공사진, 현장조사 등에 의해 양호한 식생이 분포되는 곳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뢰인의 토지는 50% 이하의 부분만 2등급이며 나머지는 3등급, 5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었죠. 뿐만 아니라 주택이 건축되어 있었고 전으로 사용되거나 일부는 잡초와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등 양호한 식생이 분포한다고 보이기 어려운 상태였는데요. 때문에 저희 법인은 공원녹지법에서 규정한 지정 기준 및 경계 설정 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의뢰인 토지를 공원구역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소송의 이제 피고인이 서울시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 피고인 서울시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궁금한데요. 피고 측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우 기존 공원 지정보다 행위 제한이나 매수청권 확대 등 규제가 완화되었으며 의뢰인의 토지가 공원 경계부에 인접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외하게 되면 경계를 침범해 공원의 연속성을 해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우 토지주의 건축행위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일반적인 토지를 대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를 각 지자체에 허가를 선행해야 하는 등 여전히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한 공원의 연속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의뢰인의 토지를 완충구역에 포함시키려는 것은 타당하지 않았죠. 그래서 법원이 의뢰인의 손을 들어준 거군요. 예, 맞습니다. 법원은 저희 의뢰인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으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부분을 모두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행입니다. 변호사님, 그렇다면은 이 사건의 의뢰인과 같은 처지에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점 있을까요? 예, 의뢰인의 사례처럼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지침에 어긋나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거나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기준에 부합하는 토지임에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라면 자신의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행정청이 이러한 청구를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이나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취소소송은 고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변호사님, 그럼 지금 대부분의 토지가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전에 이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럼 지금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예, 사실 소송을 제기하기에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2020년 지정한 도시자연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선 2025년까지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재정비 방향을 설정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한 변경 고시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5년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녹지법에서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정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이러한 재검토 및 정비 절차에 따라 서울시는 2025년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토지에 대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아, 그러면 재정비가 수립이 되면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외해달라라는 의견서를 넣을 수가 있고, 이제 서울시가 계획 변경 고시를 한다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보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취소 소송은 고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요.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변호사님께 들어봤는데요. 아무래도 내가 적합한 토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변호사의 법리적 검토 제일 먼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재훈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